차톡방 9화는 8화에 이어 재미있고 유익한 고두 커플의 유럽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차톡방 시작합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저 유럽 얘기를 좀 한번 네.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화까지는 뭐 국내 여행 쫙 이렇게 다 풀어놨습니다. 네, 깔끔하게 다 털고 나서 이제 해외 여행 가야죠. 네, 이제 해외 그렇죠, 여행 나가야지. 시즌입니다. 글로벌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어를 좀 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가서 뭐 몸은 거의 쓰지 않았고요. 네, 입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네. 영어를 미리 할 줄 알아야 되군요. 그 연주님도 영어가 좀 되시잖아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데 뭐 유창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여행은 다녀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요. 네.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검증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구라치셔도 돼요. 방송에서 치시는 건가요? 영어가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나요? 뭐 간단한 뭐 회화 정도? 네, 매우 간단하게 해결했던 것 같고, 이제 일단 관광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 이제 뭐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들을 구사했지만 포인트들을 다 알고 사실 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크게 큰 틀로 보면 뭐 어디 여행을 했던 거예요? 네, 총 7개국을 다녀왔고요. 7개국, 영국 유럽 런던으로 들어가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마지막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아웃을 했습니다. 무슨 뚜르트 프랑스 안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파리 개선문 보고 왔죠. 네. 그 트로드 프랑스 시즌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지나서 가서 약간 아쉽네요. 네. 계획은 누가 짠 거예요? 계획은 제가 짜고 이제 남자친구는 이제 어플 보고 이제 관광지 찾아주고. 그 민경님이 그 코스를 다 지정을 한 거예요? 나 어디 가겠다? 전체적인 이제 뭐 나라별로 며칠씩 가는 일정이랑 또 도시를 어디 가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집 같은 거 많이 메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박물관 이런 게 아니고 유명한 관광지 이런 게 아니고 몇 대 맛집 이런 거. 젤라또 3대 맛집 이런 데는 가야 되잖아요. 유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먹어야죠. 네. 그건 다 한국인이 만든 거예요. 커피 3대 맛집. 맞아요. 네. 거기 가셨어요? 이탈리아 판테온 옆에 있는 타짜도르. 그런 거. 타짜도르. 네. 뭐 수타면이라고? 타짜도르라고 이탈리아 3대 네. 커피 맛집 중에 한 타짜도르? 곳입니다. 네, 네. 타짜도르. 이탈리아는 커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네.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그래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도 주로 아메리카노를 먹나요? 네, 에스프레소. 네, 한 잔. 에스프레소가 되게 진한 거 아니에요? 되게 쓴 거? 그렇죠. 네, 그 엄청 작은 잔에. 그렇죠. 근데 엄청 쓰진 않고 고소하다는. 참기름 탄다. 이탈리아는 커피. 네. 국가 간에 이동하실 때 그러면 기차 다 이용하신 네, 거예요? 거의 다 기차 이용하고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갈 때만 저가 항공. 아니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이동하신 거예요? 저희가 미니벨로를 가져가서 이제 약간 자전거 백에 넣을 수도 있고 해서 그보다는 쉽게 이용했던 것 같아요. 기차에도 거의 다 이제 자전거를 실을 수 있게 돼 있었고요. 특히 네. 이제 폴딩 바이크다 보니까 가방에 넣으면 크게 제지받지 않고 다 이동을 했던. 크게 여행의 틀이 이제 국가 간 이동은 이제 기차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이용했고요. 국가 내에서 이제 지역 이동하거나 관광할 때 자전거를 사용했습니다. 네. 트레일러를 뒤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이동하신 거예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일러를 이용했고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패니어를 양쪽에 달고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 폴딩 자전거에도 패니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자전거 이름이 다온. 네, 다운 타고 갔어요. 다온 좋네요, 다온. 네, 미니벨록의 그 폴딩의 원조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자전거 정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샵에 간 적도 없고 펑크만 잘 때 자고 나니까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튜브 교체만 하고 주행 중에는 한 번도 나지 않았었고요. 예. 그 정도로 그 노면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노면은 국내랑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크게 더 좋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고, 다만 그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좀 넓거나 좀 표시가 좀 명확하게 되어 있고, 혹은 이제 국도를 이용할 때도 그 차량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해서 저희가 좀 놀라시겠지만 40일 동안 단 한 번도 크락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좋네요. 매너 모든 국가를 다니면서. 역시. 유럽이 클락션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있어. 제가 긴장해서 못 들은 걸 수도 있네요. 제가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로 생각나는 데는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네. 제일 짧게 있었던 곳이 네덜란드인데 정말 놀랐어요. 그 약간 거짓말을 더해서 네. 차량 도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게 돼 있고 괜히 그 흰색 페인트가 더 밝았던 것 같습니다. 기분상. 네. 그러면 정말 넓게 돼 이게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로 옆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우측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좀 좁은 도로에서는 인도랑 구분이 되어 있죠. 인도 쪽으로. 네. 우리나라도 인도에 이렇게 물려 있는 데가 많잖아요. 아, 그런 맞아요. 느낌인가요? 네, 그보다 근데 잘 돼 있겠죠. 잘 돼 있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조금 차이점은 그렇게 인도에 표시가 돼 있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그쪽에 많이 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자전거 다닌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죠. 사실은 거의 그렇죠. 인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작은 길에도 자전거 신호등이 다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 자전거를 탔을 때 눈높이에 맞춰서 자전거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거리라고 하면 꼭 도로를 타지 않고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그 이제 지금 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건널 때 다 이제 아래쪽으로 도로가 내려가죠. 그래서 편리하게 되어 일부러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네, 자전거 그렇게 다 도로를 설치되어 만든 거예요?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나이 많은 분들도 되게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를.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타는데 그 평균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젊은 사람들만 빠르게 타는 게 아니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평균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면 자전거. 지금 네. 폴딩 자전거 타면 속도가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다운 같은 경우는 특히 타이어가 좀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주행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폭이 1인치짜리 타이어로 교체해 갔습니다. 고압 타이어로. 그래서 조금 주행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비를 해서 갔죠. 그럼 뭐 계속 따이고 갔겠네요. 좀 따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끔 이제 백발인 할머니 지나갈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백발 할머니가 로드를 타고 다니나요? 그러면? 아니요. 전체적으로 좀 큰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앞에 그 얘기했던 그 네덜란드에서는 특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신장이 크잖아요. 네덜란드가. 네, 그 그렇죠. 자전거가 뭐 흔히 뭐 쌀집 자전거라고 할까요? 굉장히 튼튼한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고가의 자전거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다니면서. 그래도 거기는 뭐 유럽 쪽은 네. 로드 사이클이 막 대중화돼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간혹 보이긴 했는데 그분들도 좀 전문적으로 갇혀 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이탈리아만 돌았는데 이탈리아 다른 지역 로마나 뭐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쌀집 자전거 이런 게 많았고요. 다른 지역 뭐 폴로나라는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는 정말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헬멧까지 갖추고 클릿 끼시고 뭐 자전거 샵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신 분들이 많았고 밀라노도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밀라노는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게 도로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잘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가서 쇼핑을 하려고 원래 뭐 이탈리아 가면 백을 사잖아요, 여자들. 저는 이제 클릿하고 저지를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로마 쪽에는 샵이 없고 뭐 아울렛을 가면 싸다고 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갔었는데 이탈리아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로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지면 데카트로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되게 이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싸게 파는 곳이라고 유명하나 봐요. 그래서 그쪽 한번 가셔가지고 쇼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뭐
용품 사신 거 있어요? 결국엔 못 샀어요. 샵을 이제 로마에서 샵을 찾았는데 다 저희 뭐 삼천리 자전거 가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가도 용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만 사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탈리아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나 로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말 길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예전 도로라서 그 주먹만한 돌들로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다 깔려 있어요. 코블스톤. 네. 코블스톤? 네, 그 도로 깔 때 그 쓰는 돌인데 이름이 코블스톤이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그래요? 이제 달라 보이시네요. 네. 되게 유럽 느낌은 나는데 너무 발도 아프고 옛날 마차 다니듯 그런 맞아요. 달그닥달그닥하는 그런 말들도 힘들어한다는 그게. 로마 자체가 워낙에 좀 변화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땅만 파면 유적지라서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대요. 그 나라는. 그래요? 네, 그래서 개발 자체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북쪽이랑 남쪽이랑 뭐 그 소득 차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사이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 지역 간에 조금 갈등도 크고 이제 서로 감정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뭐 개발도 좀 한쪽은 좀 치우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북쪽인지 남쪽인지 정확히 구분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한쪽,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 지역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B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먹이 살리고 있다.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겠죠, 남북. 비슷한 경우가 되겠네요. 네. 민경 씨는 펄스터즈의 리더시니까. 네, 리더시죠, 실제로. 리더가 이렇게 앞장서서 유럽을 다녀오셨네요. 어땠어요? 기억나는 거는 뭐 맛집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에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탈리아에서 젤라또를 너무 맛있게 젤라또? 먹어서 그 입에 다 맞아요? 유럽 음식들이? 네, 거의 맞았던 것 같고 저희가 근데 한국에서 작은 컵라면하고 햇반을 진작에 많이 사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많이 사가도 뭐 그 많은 기간 동안 다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보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인분을 또 잠깐 접촉해서 보급을 받고 거기서 뭐 잠도 같이 잤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지인분 숙소에서 이틀 정도 신세를 졌었고요. 이제 그 일정이 독일에서 일정이었는데 그 세계적인 바이크 쇼가 있었습니다. 맞아. 독일 유로 바이크 쇼라고. 그 규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축구장 크기만한 게 한 관이라고 보면 그 관이 한 12개 정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컸었고 저희가 하루 안에 볼 수 없는 일정인데 어떻게든 하루만 티켓팅을 해서 보려고 9시 땡 해서 입장해서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다 돌고 나니까 이제 딱 6시가. 그 독일 유로바이크면 그게 독일에서만 매년 뭐 이렇게 주시나 봐요. 매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사람들은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정 때문에 한 업체에서 이렇게 다 단체로 이동을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영국 갈 때는 비행기 타나요? 네, 처음에 이제 인천에서 영국으로 처음에 영국부터 히드로공항으로 들어갔고요. 영국에서는 런던에만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관광지가 다 그 런던에서 주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했던 게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도시 안에서는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거 전혀 이용 안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탈리아에서 처음 타봤고요. 그쵸, 길이 거의 너무 안 좋으니까. 팔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굉장히 좋죠. 여자분들은 또 파리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 마지막 날 에펠탑 앞에서 이제 예쁘게 사진 하나 찍고 싶어서 원피스를 하나 챙겨갔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는 맨날 저지 입고 바람막이만 입다가 안 그래도 뭐 커플 저지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저희가 갈 때 저는 괜히 우리나라에 대한 또 자부심을 높이고자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없었고 사실 태극기가 들어간 저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LG 트윈스의 컨셉으로 하나를 했었고 하나는 또 이제 산하광 저지인 땡땡이 들어가서 2개 그 커플 저지를 해서 뒤에는 저희 이름과 태극기를 넣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럼 뭐 좀 반응은 어땠어요? 뭐 사람들이 좀
뭐 좀 신기하게 보거나 뭐. 일단 뭐 저희가 동양인인 거 자체가 조금 이제 신기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차려입은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미니벨로를 탔는데 막 저지는 저지대로 다 입고 있고 이래서. 클릿을 안 신었어요? 클릿은 안 했습니다. 클릿까지는 아니고. 사실 좀 하려고 했다가 위험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운동화 신고 가면서도. 좀 사실 좀 그런 눈치가 많았어요. 쟤네 뭐지? 라는 느낌. 뭐 쟤네는 뭐 진짜 유럽을 다 종주하는 건가?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짧은 거리를 탔기 때문에. 총 라이딩 거리가 뭐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속도계가 한번 고장나서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는 한 1000km 정도, 딱 1000km 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날씨는 괜찮아요? 영국은 좀 너무 추워서 저희가 좀 깜짝 놀랐고요. 이제 근데 돌면 돌수록 좀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날씨 너무 좋았고. 저희가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스위스가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았고, 스위스. 그래서 거기를 1등으로 뽑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스트리아에서 그 캠핑장에 할슈타트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할슈타트. 그 캠핑장에서 찍었던 네네, 그 사진이 맞아요. 거기에요? 정말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관광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국인 여행자분을 만났어요. 가족을. 어머니랑 딸 2명이 여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4개월 동안 계획을 잡고 유럽 전역을 다. 우와, 네, 멋있다. 너무 멋있어서. 딸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20살, 21. 정말 좋을 때. 그리고 계획도- 엄마랑 네. 3명이서. 진짜 대단하다. 어머니가 모든 계획을 다 정말 세우셨다고. 어머니가 그러면 엄청나시네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러네. 기러기 느낌은 기러기 아니고요. 아빠, 기러기 아빠. 엄마가 중간에 돈을 또- 아주 잘 버실 수도 네, 있죠. 중간에 또 아버님이 잠깐 오셔서 스위스에서 만나셨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좋다. 근데 그 어머님이 진짜. 저희는 이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으로 이 경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물어봤더니 이전에 노르웨이를 다녀오셨는데 거기가 단연 1등으로 해서 신혼여행을 골로 갔다 오라고. 근데 알프스 산맥은 저 스위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봤어요 거기? 아니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케이블카 이런 거 없나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다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좀 제한, 뭐 장점도 많았지만 그런 제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힘들었겠네요. 그럼 대체적으로 도로에 뭐 업다운 이런 거는 좀 어때요? 뭐 우리나라는 워낙 산지가 많으니까. 일단 뭐 특히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쪽에는 산 지형이 많아서 저희가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장 좀 힘든 구간, 산 이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그날 한 100km 정도 탔었던 날이었던 건데 거의 다 산을 넘어가는 코스여가지고. 근데 뭐 일반 도로 기준으로 보면 크게 다 평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연약한 여성분이 100km를 다운을 타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 앞에 젤라또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중심 도시에서 교외 지역 이렇게 이동하셨어요? 그냥 유명한 데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거의 주요한 도시로만 다녔었고 큰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네. 저희처럼 공도 타고 뭐 도시를 이동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약간 이제 좀 로만선에서 치리도 이동하고 루체른까지는 다 계속 라이딩으로 자전거로만 가신 거예요? 네네네. 했어요. 그 거리가 그래도 상당하지 않으세요? 거기는 조금 거리가 네, 거기서 됐었죠. 제일 많이 네. 탄 것 같아요. 뭐 보고 찾아간 거예요? 지도를 들고 간 거예요? 어플을 이용했는데요. 그 전날에 이제 다음 날에 루트를 좀 짜놓고 GPS 딱 하나만 켜고 갔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끊고 갔는데 GPS는 또 작동을 하더라고요. 저번 화에 어플을 네네. 소개해 줬거든요. 저희 어플 이름이 뭐죠? 우리 맵스미입니다. 맵스미요. 맵스미.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거였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더라고요. 그 전날 뭐 와이파이로 해서 지도를 받아놓고 GPS만 켜면 이렇게 네, 맞아요. 구글맵도 그렇게 돼요. 그래요? 네, 구글맵도. 구글맵도 돼요? 길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어플 없었으면은 조금 고생을 했을 텐데 지도도 하나 안 가져갔었고 저 어플 하나로 모든 걸 다. 이 맵스미 어플이 또 좋은 게 네. 캠핑장 치면 주변 캠핑장도 찾아주고 네,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맛집도 찾아줘요. 네.
웬만한 가게들도 다 있고. 네, 큰 마트나 뭐 자전거 가게 이런 거 검색해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하루하루 이 다음날 코스 짜고 코스 계획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었겠네요. 거의 근데 많은 준비를 못해서 하루 전에 좀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긴 했죠. 유럽이 인터넷 잘 돼요? 갑자기 또 화가 날라 그러는데 네, 일단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느리고 일단 뭐 행여 와이파이가 잡힌다고 해도 그 속도 자체가 우리나라 옛날에 뭐 ISDN도 못 따라가겠네요. 그 모뎀 쓰던 시절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정말. 그 정도예요? 네네. 메가패스 한번 깔아줘야겠네. 그러니까요. 예. ADSL. ADSL. 네. 언제적 얘기인가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전 잘 모르겠네요. 네. 시골에 살았나 봐요. 저 천리안 썼습니다. 천리안. 왠지 그때 채팅할 때 만났던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많이 느리군요. 그 카페 이런 데도 그래도 와이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스타벅스랑 맥도날드를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쪽에는 프리 와이파이. 근데 와이파이가 전체적으로 좀 많았어요. 그 프리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도시에서는 거의 다 됐었던 것 같고 큰 무리 없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영국이? 네, 저는 걸어 다녀도 너무 좋더라고요. 영국 갔었어요? 작년에는 영국 갔었어요. 네. 뭐지 매년 요럴까요? 올해로 끝인데 영국이 너무 걸어 다녀도 좋았을 텐데 거기 길도 좋고 자전거 타기 되게 좋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 영국은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영국 예. 반대요? 차량 그 통행이 반대로라서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제 뭐 삼거리나 이런 교차로 같은 거 나오면은 조금 헷갈렸던. 그러셨겠네요. 네. 금방 적응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되게 단순한 동물이잖아요. 아니 그럼 영국 말고는 다 저희 다 우측 차선을 쓰는 거죠? 네네. 독일도 우측 차선이요? 네. 원래 섬나라들이 좀 건조가 있어. 곤조. 우중충하죠. 네, 지금 오늘 많이 보내시네요. 이러다 유럽 다 보내겠는데요. 하나씩. 가만히 있던 그 일본은 왜? 많이 뭐 좀 힘든 나라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아니 그 아까 전에 날씨 얘기했죠. 뭐 비가 온다거나. 크게 비 왔던 경우가 기억나는 건 독일에서 이제였는데 저희가 독일 처음 간 날이었어요. 이제 캠핑장을 찾아서 라이딩이 좀 늦어져서 저녁 9시에 도착을 했어요. 완전 어둑어둑해진. 근데 그 캠핑장이 오프를 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미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망함. 아시겠지만 유럽은 또 굉장히 일찍 가게들이 다 문 닫고 불 끄고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개인 집에 부탁해서 마당에서 텐트를 좀 쳐도 되냐고 우여곡절 그때 들어갔는데 그 밤에 비가 또 엄청 많이 와서 텐트를 쳤는데 네. 비가. 근데 눈 뜨고 딱 나오니까 그 바로 건너편에 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농장이었더라고요. 그 옆에가. 그래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래 저 유럽에서는 저 손님이 오면 마구간에 재운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요? 정말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 흔쾌히 승낙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 시간이 늦었던 것도 있고 거기서 겨우 그러면 허락을 해주셨죠. 전체 다 뭐 이렇게 텐트는 가져가긴 가되 위급할 때만 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예, 텐트 칠 공간을 또 모두 다 캠핑장을 이용했고요. 캠핑장 거의 뭐 한 몇 프로 정도를 캠핑장? 한 70%, 70%. 네. 이탈리아부터만 한인 숙소에서 좀 마지막엔 좀 편하게 생활했고요. 그 전엔 다 캠핑장이었습니다. 네. 다 캠핑장으로. 한인 숙소는 뭐 좀 다른 거예요? 일단 한국인들 대상으로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요. 거의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선족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과 의사소통이 좀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죠. 아무래도. 캠핑장은 미리 다 예약을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약은 안 했고요. 그냥 보통 한 2-3일씩은 한번 가면은 그 캠핑장에 묵었었고 예약 없이 그냥 그 전날에 역시 찾아서 도시에 가까운 쪽으로 잡았는데 정말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캠핑장이요? 정말 잘 돼 있고 네. 캠핑장에 와이파이가 돼요? 샤워 시설 다 있고 뭐 세탁할 수 있고 좋네요. 드라이기가 한번 있어서 굉장히 감동했던 적이 있어요. 만두씨가. 정말 추천드려요. 그 실제로 가격이 3만 원, 뭐 좀 스위스 좀 비싼 곳은 한 6만 원 정도까지 했었고 3만 원이면 뭐 거의 모텔 값이죠. 일반 숙소에서
자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죠. 캠핑은 텐트 치고 자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야영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야영할 수 야영장 같은. 그죠? 네. 그러면 추위나 더위 이런 데는 좀 그냥 취약하지 않아요? 노출되어 있죠. 네, 저희가 네. 텐트랑 침낭, 뭐 매트 이렇게 다 챙겨 갔었기 때문에. 스위스 이런 데는 되게 추울 것 같긴 한데. 네, 스위스에서 좀 추웠죠. 그 스위스에서 한번 추억이 하나 있죠? 아니, 스위스에서 이제 둘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제 스위스 가족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그냥 뭐 헬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되게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이제 이따가 같이 저녁 먹을래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네, 살짝 냄새가 네.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별뜻 없이 그냥 알겠다고 좀 네. 텐트 치고 씻고 1시간쯤 뒤에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진짜. 이제 캠핑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은 트레일러를. 근데 안에서 저희 자리까지 다 해놓고 스위스 퐁듀랑 퐁듀 퐁듀. 네, 야, 퐁듀. 진짜 파티처럼 차려놓으신 거예요. 와. 술 무제한으로 먹었습니다. 우와. 네, 술 그래서 무제한. 진짜 새벽 1시까지 네. 너무 재밌었겠다. 네, 진짜 먹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리고 10만 원 이제- 내고. 아니요. 잘 반전을 또 때, 기대했어요. 잘 때 됐는데 또 흥이 올라서 그 본인들의 그 캠핑카에서 자고 가라고 추우니까 네, 밖에서 자면 얼어 너무 죽는다며. 춥다. 그러니까 그분의 조금 사연이 뭐냐면 그 아내하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은 아내가 키우고 있고 잠깐 요 때 데려와서. 데려와서 좀 네. 놀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녁 때 조금 심심해서 저희를 초대했던 것 같고, 근데 또 그 짧은 시간에 정이 들어서 그 메인 침대를 저희 주고 그리고 또 아침까지 주셨어요. 정말 네. 정말 정말 좋은. 정말 잊지 못하는. 그리고 그 스위스에서 맥가이버 칼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하나씩 선물해 주셨어요. 굉장히 퀄리티는. 그래요? 페북 친구라도 맺으셨어요? 명함 하나. 네, 받아가지고 명함 받아. 이제 메일로. 근데 또 외지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진짜 헤어질 때 네. 눈물이 나요. 울었어요, 사실. 저도 너무 눈물을 감동 보였고. 먹어서. 하룻밤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잤는데. 네, 진짜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불과 만난 지 생각해보니까 뭐 12시간 밖에 안 되죠. 같이 잠잔 시간까지 다 합치면. 와. 근데 실제로 그 유럽의 캠핑 문화가 되게 많았었고 조금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캠핑카와 그 트레일러를 이용한 캠핑 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사실 텐트의 빈도보다 이제 트레일러하고 캠핑카를 이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근데 유럽은 차 끌고 갈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거기는 뭐 국경 넘어가는데 그쵸. 상관없죠. 국경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통일만 되면 뭐. 유라시아 대륙 건너는 거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 같이 막 복잡하거나 좀 이건 좀 뭐 유럽 같지 않다 이런 데도 있어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아까 뭐 인터넷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이 생활이 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느리고 맞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그래요. 이런 뭐 우편을 하나 보내더라도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고 할 줄 알았는데 또 뭐 반대로 또 재밌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대기하고 있고 한 번은 제가 메가버스를 타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차가 거의 한 1시간까지 지연이 됐어요. 메가버스가 뭐예요? 그 이제 국가 간 넘어가는 국가를 버스, 이동하는 굉장히 버스였어요? 좀 고급스러운 버스고 그걸 이용하면 1시간 정도 지연이 돼서 저는 막 또 너무 화가 나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컴플레인은 안 걸더라고요. 제가 막 못 참아서 가서 얘기하니까 그때야 이제 방송에서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유럽이 좀 마인드가 좀 여유로운 다른 것 같아요. 나라인가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모든 스페인 것이 실업률이 그렇게 높다던데요. 이탈리아도 실업률이 엄청 높다던데요. 걔네는 병원이 다 공짜래요. 병원이 공짜고 기본적으로 복지가 워낙 좋으니까 굳이 그렇게 저희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 낼 그러니까 만한 그 뭐. 여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이제 뭐 거기도 산업이 북부 쪽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북부 쪽에선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그래서 지역 갈등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어쩌다 병원을 갔는데 심지어 외국인인데도 다 무료더라고요.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병원 안 가봤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눈물이 나. 또 덤탱이셨나요? 아니야. 뭐 일단 얘기 앞서 여행 가시기 전에는 항상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그 가기 전에
아시는 분들 아직 자전거 사고를 좀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치아 앞니가 부러진 상태였고 임시로 메꾸고 갔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독일 넘어가기 전에 햄버거를 먹다가 이빨이 툭 그 임시로 해놓은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가 됐죠. 뭐 본의 아니게 근데 앞에서 웃더라고요, 만두 씨는. 그래서 독일에서 그 치과 가서 미넨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만 원 돈이 나왔는데 다행히 한국 오자마자 다 여행자보험으로. 그 치과도 되는 거예요? 네, 병원비는 거의 전액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절차도 되게 간단하게 처리받아요. 삼성에서 이거 언급하면 안 되나요? 네. 삼성에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삼성보험에서요? 네네네. 다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생명보험이니까. 또 이쪽 업계에 계시는데 제가 메르치 취급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믿고 가는 번개로 소문난 체자 라이딩이 돌아왔습니다. 푸짐한 보급과 탄탄한 기획으로 유명한 체자가 성황리에 마친 동해 라이딩에 이어 통영 라이딩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시즌 오프를 하셨다고요? 아직은 이릅니다. 따뜻한 남쪽 통영에서 화끈한 라이딩과 푸짐한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대한민국 한류 수도를 누빌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올 한 해 끌어올린 체력을 아름다운 통영에서 모두 토해내세요. 시즌 오프는 체자의 통영 라이딩에서. 뭐 식당 이런 데도 가면 뭐 식당마다 또 막 자전거 거치대가 다 있고 막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 뭐 폴딩 자전거야 뭐 접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죠? 그 자전거를 좀 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도시에 중간중간 많이 있었고요.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자물쇠를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되게 튼튼한 자물쇠. 그러니까 거기서도 유럽에서 좀 이 분실 사고가 많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아시죠? 그냥 딱 프레임만 떡하니 남아 있는. 네. 밖에 다 떼고 안장 다 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딱 여성분은 딱 와서 주차장에 딱 세우고 가방에서 자물쇠 2개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 가방에는 자물쇠 2개만 들어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앞뒤로 다 묶어놓고 볼일을 보러 가시더라고요. 네. 그 여행할 때 좀 뭐 그런 위험 같은 건 없었어요? 이제 오스트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조금 마음 자체가 너무 편해서 저희가 자물쇠도 사용 안 했었고 거의. 근데 조금 이제 이탈리아 쪽 오면서는 약간 이제 치안이 걱정돼서 거기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크게 위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빠진 거 말고는 뭐 사고는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 날 또 어마어마한 일 했었죠. 그건 몸이 다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마음이 다쳤어요? 네, 진짜로. 백을 잃어버릴 뻔해가지고. 네, 마지막 날 캐리어를 통째로 잃어버렸었어요. 어디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항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그 전에 이제 짐을 다 밑에 내려놓고 이제 밥만 후딱 먹고 내려가자 했어요. 근데 내려가 보니 자전거 박스 포장해 놓은 것만 있고 큰 짐이 3개 있었는데 문 밖에 내놓은 게 아니고 중간에 이중문이라서 그 안쪽으로 해놨는데 그 캐리어만 통째로 없어진 거죠. 자전거랑 다 그대로 있는데. 정말 어떡해.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뛰어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택시를 탔죠. 뭐 어쩔 수 없이 공항으로 파리에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갔는데 펜션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네, 찾았다고. 어머. 진짜 정지 상태로 어쨌든 뭐 다시 돌아갔죠. 많이 왔었는데 돌아갔더니 이제 그 윗집 그 저희가 묵었던 그 윗집 사람이 버리는 줄 알고 저희가 약간 쓰레기통 그쪽 옆에 있었거든요. 버리는 줄 알고 그걸 가져갔대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캐리어를 저희가 길에서 주운 거거든요. 짐 싸려고 바퀴도 다 날라가. 그랬는데 다행히 뭐 아무 분실 없이. 그대로 받아왔어요. 네. 정말 뭐 사고도 없었고 위험한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로. 그래도 다 좋게 끝나서 정말. 네,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거기 잃어버렸다까지만 제가 편집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약간 극하게. 나머지 선물은 저한테 주시면.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 얘기가 나와서 조금 정보를 하나 드릴 게 있어요. 특히 공항이나 뭐 크게 왔다 갔다 하실 경우 요즘 또 위험해서 한인 택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 파리에서 이용을 했었죠. 위캡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위캡. 네. WECAP 해서 위캡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택시 이제 쉐어링이에요. 이제 뭐 중간에 동승해서 목적지가 같으면 같이 가고 합승이잖아요. 네, 합승이라고 해야 되나? 쉐어링이 아니라 합승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희만 탈 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밴으로 된 택시도 되게 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밴으로 된 택시도 많아서 저도 이탈리아에서 탔는데 밴이어서 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위캡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딱 길에서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 한 30-40% 더 저렴해요. 네, 예약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출발지하고 도착지만 딱 정해놓으면 시간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네,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 돼요. 네. 좋다. 몇 시까지 예약을 해놓고 저희가 딱 실제로 이제 콜 한 번만 그때 시간 돼서 콜하면은 그 택시가 바로 배정돼서 오는. 유럽 택시도 뭐 미터기 이런 거 돌리나요? 네, 미터기로 들어가요. 미터기 엄청 올라가요. 저 $1 손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타자마자 올라. 탔는데 그래요? 10초 만에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얘는 기본 요금이었구나. 근데 대충 그 나라별로 택시 이용하시면 그 요금 체계 조금 파악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달라요. 그거를 약간 외국인이면 약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말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국도 탈 때랑 또 고속도로 탈 때랑 그 요금이 달라서 뭐 그런 것들을 조작하면은 할증 개념이죠. 진짜요? 네. 그리고 몇 시, 뭐 주말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러시아워 또 시간에 다르구나. 타면은 요금도 약간 다르고 재밌다. 그런 거 파악하고 타시는 게. 그러면 그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많아요. 네, 많고 동양인은 만나지 못했었고요. 그 유럽, 외국 사람들도 많이 네,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헝그리하게 다니더라고요. 그 짐도 굉장히 많고 부부가 다니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부부가요? 네. 그 정도의 나이대로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단둘이 갈 수가 있나요? 또 많이 자식도 있을 다니더라고요. 테고 그 나이 때면 한창 애들 교육시켜야 될 나이. 뭐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네, 보통 몇 달씩 휴가 받는다고. 네. 그렇게 받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부부끼리 그 2인용 사이클 이름이 뭐죠? 맞아요. 텐텀 바이크. 2인용 사이클이요? 네. 그걸 몇 번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사이클이 2인용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커플 자전거인데 그 형태가 로드로 그렇게 네. 둘이 다 둘 다 똑같이 잡아져 이렇게 있고. 네. 사실 그 계획을 조금 갖고 있어요. 다음 여행할 때는. 괜찮네요. 네. 그거? 왜냐면 멋있겠다. 무게도 더 줄고, 그러니까 두 대 합친 것보다는 가볍고 힘도 더 잘 나오니 굉장히 좋은 제품들 많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로드 형태로 된 커플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텐텀 바이크죠. 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생활을 해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게 된 거지. 솔직히 자전거를 뭐 평소에 안 탔다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유럽 여행을 가자라는 게 시작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자전거로 이렇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전거 여행은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게 그냥 뭐 배낭여행을 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힘이 많이 들지 않고요. 사실 걷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실제로 교통비도 많이 아꼈고, 그러니까 교통비를 아낀다라는 거는 뭐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줄여요. 시간 많이 줄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루트를 짤 때 여긴 좀 애매한데 여기 가긴 여긴 빼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는 뭐 조금만 맘 먹으면은 후딱 갔다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또 이제 단점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없는 곳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조금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궁금한 게 그러면 유럽 여행하면 박물관들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는 자전거 어떻게 보관해요? 박물관 갔을 때는 둘이 가서 이제
짧게 한 명만 잠깐 들어갔다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렇게도 했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 그럼 내가 큰 갔다 박물관 올게. 돌 때는 그날 이탈리아에서 처음 자전거 놓고 갔던 것 같아요. 네, 버스 타고. 네. 그 박물관이나 이렇게 관광지 들어갈 때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네. 관람을 되게 한 거예요. 충격적이다. 진짜 웃기네. 그런 비하인드가. 이제 너도 보고 와. 너 보고 와. 뭐 나 이런 빨리 갔다 올게. 아 재밌다. 그런 경우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또 진짜. 웃기네요. 네. 뭐 자전거 여행할 때 목적이 또 그런 주요한 관광지들 보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자연하고 타는 거라서 뭐 만약에 계획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 거의 빼죠. 근데 저희는 이제 도시 투어가 자전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 뭐 그래도 하루에 어느 정도 타면 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복장 문제도 있고 오늘은 진짜 피곤해서 막 집에 들어가면 뭐 바로 좀 막 뻗고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루에 한 3-40km 정도씩은 탔던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네, 그렇게 탔는데 제가 이제 유럽 가기 전에는 솔직히 공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걸 좀 약간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가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와서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데 별로 이제 예전처럼 막 크게 두렵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필도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체력 향상이 됐나? 한국 와서 이제 부각을 가봤는데 네.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오 진짜요? 네, 진짜. 느껴져요 그게? 네, 제가 막 느껴져서 너무 뿌듯한 어머. 거예요. 사실 절 땄습니다. 어머. 부각에도. 와. 뭐라고요? 정말요? 매일 타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한국에서 도로 타면서 가장 위험한 게 사실 차잖아요. 그렇죠. 차들이 뒤에서 크락션을 올리거나 옆에 지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건데 유럽에서 아까 그 크락션 소리를 못 들은 얘기도 있고 차가 추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두고 추월을 해서 그래요. 네, 위험해. 그러니까 저희는 불안한 거죠. 반대 차에서 반대 차선으로 완전 그냥 피해주니까 넘어가서 저희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잘 추월도 안 해요. 정말 반대편에서 차가 아예 없을 때만 넘어가고 예. 그래서 더 편하게 탔던 것 같아요, 만두님이. 아니 거기에도 뭐 우리나라처럼 갓길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저희가 가능하면 다 위험하지 않게 갓길을 이용했었고요. 네. 차가 이게 크락션을 올리지 않는다는 게 되게 좀 놀랍네요. 정말로 한 번도 자전거에 듣지 대한 않았던 마인드 자체가 네. 워낙에 그러니까 너무 순서가 그 사람, 그다음에 자전거, 차. 한 번 길에서 자전거 타는 그 라이더가 차에 대고 그 손가락 욕을 하고 갔어요. 네네. 그 상황을 조금 보니 그 차가 약간 위험하게 운전을 했던 거죠. 그 자전거를 위협한. 그러더니 그 남자 자전 라이더였고 운전자는 여성이었는데 딱 그 차 문 앞에 오더니 뭐라고 하고 나서 딱 손가락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에이, 또 왜 이러시나요? 쫄아서. 아, 진짜. 그리고 뭐 일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이런 데서도 저희가 그냥 저희는 차 없을 때 가려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알아서 멈춰서 라이트 딱딱 켜주고 지나가라고. 정말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신호 걸리는 딱 가면은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멈추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차 대기선이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들이 앞에 쫙 서 있고 뒤에 차- 오토바이처럼.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되게 중국 좋다. 막 이런 오토바이 동대문 같은 데 가면 네네네. 오토바이 앞에 쫙 있는 것처럼 그 실제로 그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음. 영국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전거 정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차 정차선이 있고. 그럼 그거 어떻게 가를 거죠? 신호 바뀌면 자전거가 먼저 가고 그렇죠. 근데 자전거 먼저 출발하고 다 갓길로 빠져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앞에 대기만 뭐지? 우측으로 붙죠. 네. 그리고 다 연령대 상관없이 수신호를 되게 다 잘. 수신호를 막 혼자 타는데도 막 네네네. 수신호를 해요? 수신호는 저희랑 뭐 비슷하나요? 그렇죠. 비슷하고 정말로 그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 우선이기 때문에 네. 뒤도 안 보고 그냥 나는 우측으로 갈 거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뒤를 한번 보고 그쵸. 표시를 하고 가잖아요. 네. 근데 안 보고 그냥 자전거는 알아서 진행을 해요. 네. 가겠다.
그러면 차들도 알아서 서행을 하고 우와. 그냥 안 보고 들어가요. 정말 네. 좋다. 손가락 표시만 하고. 어, 근데 진짜 정말 멋있는 거 할머니 네. 탁 그 수신호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멋있을 것 같아요. 백발에 딱 자전거 끌고 탁 하고 들어가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정말로. 멋있다. 네. 그런 할머니들도 그럼 헬멧을 다 쓰나요? 근데 반대로 헬멧은 또 많이 안 쓰더라고요. 맞아. 아, 헬멧을 잘 안 써요. 유럽에서 헬멧을 많이 안 써요. 근데 그렇게 안전한데 헬멧을 저희처럼 굳이 쓸 필요가 그래도 뭐 혹시 뭐 사고 나면 그렇죠. 이게 또 하긴. 뭐 머리를 다치는 확률이 높으니까 일부러 쓰는 거지. 반대로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멧 문화는 또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헬멧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번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럽은 그 왜 네. 물바지 있잖아요 뒤에. 아, 네네네. 맞아요. 그거 다 하고 다닌다는데. 펜더죠. 네, 네, 펜더. 네. 펜더. 그 영국 같은 경우가 날씨가 또 계속 비왔다가 네, 바다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영국에서 되게 많이 봤었어요. 50% 정도는 그 펜더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모든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네, 다니는 네.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도 막 비를 피하거나 자전거 타다가 멈춰서 피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또 없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비가 와도 그냥 타고 가고 보행자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만 유난이었죠. 막 머리 빠진다고 보행자들도 그냥 비를 맞고 가요? 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진짜 폭우가 아닌 이상 아 진짜요? 저희는 뭐 산성비라고 막 머리 빠진다고 할 텐데 그 자전거 상태들은 다 어때요? 좀 깨끗해 보여요? 아니요. 굉장히 그러니까 막 클래식한 다른- 자전거도 많고 소리도 많이 나고 삐걱삐걱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무 좋은 자전거 타고 하는 거를 지향하는 편이라서 정말로 저희의 이 급이 우리나라의 자전거 급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맞아요. 로드 타시는 분들 가끔 보면은 거의 뭐 105급 많이 봤었고요. 유럽에서. 아, 그래요? 네, 그 이상급은 또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강 자전거나 시티바이크 뭐 창원이나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창원시나 막 이런데 곳곳에 이런 거 비치해놓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거기도 제가 잘 돼 있는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나라마다. 영국에서 되게 시티바이크 이용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이제 출퇴근을 그 시티바이크로 하는 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뭐 이용은 뭐 어느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 본인 신분증을 하고 파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m, 500m마다 그 시티바이크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좀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일권을 결제를 하더라도 한번 여기서 빌려서 계속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30분마다인가요? 반납을 해야 돼요.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권이라도 이걸 한번 빼면 30분. 만약 1시간이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일권을 샀더라도 추가금이 붙는 거죠. 이 도시 내 자전거소가 막 여러 개가 있으면 자전거들이 알아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의아해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에서 영등포로 간다고 해봐요. 아침에는 내가 영등포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자전거 영등포로 다 몰리겠죠. 자율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것도 있겠는데 가끔 그런 차들이 있어요. 트럭이 한 대가 네, 그거를 조율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실어서 옮기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몰리는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으니까. 왜 그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냐면 그 교통비 자체가 사실 많이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그 생활하시는 현지 사람들도. 이거 연주님이 좀 알겠네요. 그 뭐 지하철이나 버스비가 많이 비싸요? 많이 여기보다? 비싸죠. 1.6유로니까 거의 뭐 3,000원 돈 하는 거죠. 한 번 타는데. 네. 한 번 타는데 3,000원이니까 이게 가서 여행을 할 때 지하철을 계속 타고 이동을 하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자전거가 절실했죠. 이 정도 거리 걸어가긴 좀 부담스럽고 지하철 타긴 돈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타야 되는. 그때 그거 타지 그랬어요. 시티바이크. 그러니까 저도 밀라노도 그 말씀하신 대로 파리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려고 봤더니 그 전에 회원 가입을 하고 결제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가서. 거기에 뭐 샵 같은 건 많아요? 많이 보여요? 길 가다 보면? 데카트로닉 꼭 가세요. 이탈리아 로마 가시면. 데카트로닉이 뭐 도시 이름이에요? 아니요, 아울렛 이름이에요. 네, 스포츠 용품 아울렛. 데카트론 되게 유명해요. 지금 뭐 중국 쪽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고 하고. 그럼 중국으로 가면 되겠네요. 괜찮네요. 가깝게. 그 90일 갔다 오셨나요?
저희요? 네. 아니요, 38일입니다. 38일이요? 네, 뻥튀기가 너무 됐네요. 총 비용을 물어봐도 되나요? 네, 대략적으로? 그럼요. 공개하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이 비용에는 이제 뭐 모든 교통비랑 식비, 약간 소정의 뭐 선물, 그러니까 저희 거 산 것까지 포함한 비용이고요. 선물은 빼죠. 그러니까 그 큰 선물들은 빼고 약간 짜잘하게 썼던 간결 것들까지 초콜릿 같은 해도 저희가 인당 650 네, 들었습니다. 600 정도. 600. 네, 600 들어. 인당 600. 그래도 거기서 저기 비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겠네요. 네, 150이었나요, 저희? 왕복이 150이에요? 네, 그래도 기간이 기니까 그렇게 뭐 비용 상당히 많이 저렴한데요. 안 들었죠, 네. 사실. 네.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뭐 한인 숙소 같은 경우 거의 한 싸야 10만 원이고 한 12만 원 정도 해요. 2명이서 하면 한인 숙소는. 거기는 근데 뭐 그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는 별로 활성화 안 돼 있나요? 잘 돼 있어요. 네. 정말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위주로 다녔는데 호스텔이 정말 잘 돼 있고, 제가 작년에는 저도 다 한인 민박으로 묵었었는데 올해는 전부 호스텔이나 아니면 뭐 개인 아파트에서 묵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방 하나씩 내놓고 아니면 아파트 하나를 렌탈을 해서 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도록 많이 해놨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도 우리나라 저희 모텔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그건 안 알아봤어요. 모텔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네, 그러니까 불편하게. 호텔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호텔은 급이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맞아요. 호텔급이 아닌데 다 그치. 호텔로 명칭이 맞아요. 되어 있죠. 네. 아니 뭐 드라이기 아까 얘기하시길래 그런 데는 다 드라이기 있을 텐데 캠핑하면 진짜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막 강물에 몇 감고 막 이런 거. 총포물. 그래서 머릿결이 좋아지셨나? 피부도 엄청 좋아지셨네. 다른 계획도 있으세요? 뭐 다른 데 가고 싶은 계획? 일단 유럽 한번 갔다 와서 다음 자전거 여행. 저는 진짜 동남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저희 미국이요. 네. 미국 좋을 미국. 것 같아요. 그 좀 그런가요? 팁을 조금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미니벨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프랑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약 같은 걸 안 하면 10만 원 정도 더 내요. 작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예약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미리 예약하면 일단 요금이 자체가 저렴할 수도 있고, 그게 항공사마다 조금 알아보셔야 되는, 가끔 그런 항공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가 무료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다 특수 수화물이라서 근데 그거를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게 자전거가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대당 뭐 10만 원이었고 네, 우리나라 또 갈 때 보낼 때 근데 그래서 2번을 냈거든요. 저희가 갈 때는. 그래서 올 때는 또 저희가 미니벨로라서 제가 약간 머리를 굴려서 이게 20km까지거든요. 그렇죠. 한 대 20km. 아니요, 자전거 추가하면은 그 자전거가 20km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대고 미니벨로니까 올 때는 한 대처럼 포장을 했어요. 괜찮네요. 네, 20km에 맞춰서. 나머지 제한이. 좀 넘어가는 거는 제 수화물에 넣고 한 대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 튼덤 바이크다. 그래서 한 대 값만 내고. 그거 괜찮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죠. 그런 것도 없고 대부분이 다 미리 예약만 하면 크게 무리 없이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